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노이즈를 섞었기 때문에 약간씩 들쭉날쭉하죠, 평면 위에서. 이런 식의 평면의 데이터를 얻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학습이 돼가는 게 보이죠? 로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소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딥러닝 2강 평면 모델로 배우는 다변수 모델 학습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설명과 함께 코딩을 진행해 가면서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파이썬 사전 지식이 부족해도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도록 문법적인 부분들도 조금씩은 계속 터치하면서 지나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MSE죠. 이런 것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편미분 어떻게 하는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질 않았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래도 정주행을 안 하고 지금 이 강의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 강의에서 다룬 내용이더라도 그래도 아주 간략하게 언급 정도는 하면서 지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난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단일 입력 변수, 즉 직선 모델, 그쵸? 직선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여기서 단일 입력 변수라는 것은 여기 인풋인 x 값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 y는 아웃풋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단일 입력 변수가 아니라 다중 입력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는 ax 플러스 by, 인풋이 두 개잖아요.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 플러스 c 상수항 이런 식으로 생긴 모델을 한번 학습시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이 변수가 늘어나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안 그려지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레이어까지 늘어나고 다층이 되면은 변수가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이 뭐 어떻게 곱해지는지도 어떻게 뭐 내적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서로 그 다음 레이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변수가 일단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변수 개수를 늘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곱해지고 어떤 모양새로 계산이 진행되어져 가는지 같은 것들을 좀 차근차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이런 사실 선형 모델은 실생활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는 이런 하나의 변수가 어떤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보다도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어떤 현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델들이 더 유용하게 쓰이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는 어디에 비례할까? 그쵸? y가 시험 점수예요. 그럼 x는 대충 내가 공부한 시간, 그쵸? 그럼 내가 공부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a 곱하기 x 플러스 b만큼 뭐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시간 x에 비례하여 y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a가 이제 양수라면요. 그런데 사실 시험 점수가 내가 공부한 시간에만 영향을 받겠어요? 아니죠. 내가 공부한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플러스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성별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이 타고난 지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IQ에 따라서 y는 IQ 점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내가 받는 시험 점수에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에는 단일 입력 변수 하나만 가지고는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 생활에서는 더 많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여러 가지 변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다중입력 변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약간 직선 모델이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직선이죠. 이거는 평면의 방정식이잖아요. z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을 평면 모델로 배우는 다변수 모델 학습이라고 했는데 사실 변수가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실제로 LLM,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챗GPT 같은 그런 거대한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은 이런 파라미터가 뭐 100개, 1000개도 아니고요. 빌리언 단위예요. 몇 십억이라는 거죠. 그쵸? 몇 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x, y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는 뭐 변수가 남아나질 않죠. 그래서 그냥 x1, x2 이런 식으로 변수에 번호를 붙이는 게 더 나은 표현이겠죠. 앞에 개수도요. 개수도 w1이라고 그냥 명명하고요. 여기도 w2. 그리고 상수항은 항상 그냥 b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차피 얘는 한 개니까 그냥 w라고 하고 플러스 b 이렇게 하고요. 아웃풋은 항상 y라고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서 w와 b라고 쓴 이유는
변수 앞에 곱해진 개수들은 W, weight라고 하거든요. 가중치라는 의미고요. 여기 B, 상수항 B는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의미의 용어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직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는 weight가 기울기고 여기 B는 Y 절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늘어날수록 얘를 뭐 기울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는 평면인데 이게 뭐 기울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중치, 왜 가중치냐?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를 가지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하면 점수가 그거의 2배만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여기 가중치가 2였어요. 그러면은 나의 공부 시간에 대해 시험 점수는 2배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구나. 이런 어떤 내 공부 시간에 대한 가중치 값을 나타내는 변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weight라고 불러줄 거고요. 여기 B, 바이어스는 편향인데 편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B를 한번 이항해 보세요. Y-B. 결국에는 이 Y 절편이라는 것은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weight는 어떤 변수에 대한 가중치였다면 B라는 것은 그 가중치와는 다르게 Y축으로 어느 정도 값을 평행 이동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 편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쳤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용어니까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numpy, matplotlib, pandas를 임포트 할 거고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은 1강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 설명만 드리자면 numpy는 뭐 배열, 행렬 및 수학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 matplot은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라이브러리, pandas는 데이터 프레임 을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결국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 W1과 W2 값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능이 몇이고 공부를 3시간 한 아이가 실제로 점수를 뭐 얼마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해봐요. 한 100명에 대해서. 그쵸? 한 100명, 한 200명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쭈루루룩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잘 표현 가능한 이 W1, W2 이 규칙성을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그 데이터부터 준비를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도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죠. 정답은 y는 뭐 2x1 더하기 3x2 더하기 1 이런 경향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에는 어느 정도 측정 오차라던가 정확하게 이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여기다가 조금씩의 노이즈, 측정 오차 이런 값들을 조금 가미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노이즈가 랜덤하게 들어가야 되고 뭐 인풋 같은 것들도 랜덤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np.random.seed4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할 때마다 같은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 seed를 고정해 줄 거예요. 여기 꼭 42라고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숫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총 100개의 데이터를 뽑을 건데 n은 100 이렇게 하고요. x1과 x2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3시간 공부했는데 그 애 IQ가 70이었다. 그쵸?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10시간 공부했는데 그 애 IQ는 100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총 100명 정도를 가져와서 근데 걔의 점수는 뭐 50점이었다. 그런데 얘의 점수는 뭐 80점이었다. 이런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x1과 x2가 각각 100개씩 그리고 여기에 y값도 한 100개 정도 필요한 거죠. 그럼 x1을 랜덤하게 한 100개 정도를 설정을 할 거예요. 몇 시간 공부했는지는 어차피 랜덤으로 뽑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np.random rand 총 100개, n개, 여기서 n을 100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총 100개를 뽑는데 0부터 1 사이의 숫자 중 하나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예시로는 뭐 3시간이다, 10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뭐 0부터 1 사이에서 뽑아보죠. 어차피 뭐 이게 실제로 무슨 점수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런 y는 2x1 플러스 3x2 플러스 1이라는 경향성을 띠는 데이터를 공수를 해와서 학습을 해보자 라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복사해서 x2도 똑같이 100개를 뽑아 봅니다. 이거는 0 이상 1 미만 범위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고 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뽑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각각 x1과 x2는 100개의 행과 1개의 열을 가지는 2차원 배열이 돼요. 한번 프린트 x1 해서 보실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자 보이죠? 여기 총 100개의 0부터 1 중에서 랜덤하게 뽑은 값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괄호가 2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괄호 제일 겉에 있는 가로 여기 끝에 있는 가로 그러니까 이 제일 겉에 있는 가로 안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괄호가 쌓여져 있어 가지고 원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원 배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그쵸? x1에 0번째 0번째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엔터 쳐보면은 그 값이 나오죠. 영행 영열 원소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대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게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배열이 1, 2, 3이다. 그럼 이 배열에서 첫 번째, 배열은 원래 0번째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원소를 가져오면은 1이겠죠, 당연히. 이거 프린트는 앞에 거는 지우고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소가 1이 아니라 이 원소 자체도 또 배열일 수가 있는 거죠. 배열 안에 배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면은 그쵸? 대괄호가 있는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볼까요? 얘가 안에가 이렇게 1, 5, 4, 6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치면은 첫 번째가 1, 5, 6이 나오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1번째 원소 이렇게 하면은 2, 7, 8 나오잖아요. 그럼 2, 7, 8에서 이 7만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얘는 0, 1, 1번째 원소잖아요. 그럼 이것의 1번째 원소를 가져온다. 그럼 7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 안에 또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거 두 개 다 그래서 100개의 행과 1개의 열을 가지는 2차원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각각의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각각의 원소들은 하나의 행으로 볼 거고요. 그 두 번째 속에 있는 배열에 있는 원소는 열로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배열의 0행, 예를 들어 0행 1열 원소는 뭐예요? 첫 번째 행과 1열, 두 번째 요 2, 요게 0행 1열 원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2 곱하기 2 행렬인데 0행 0열은 1, 0행 1열은 2, 1행 0열은 3, 1행 1열은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모양의 배열 혹은 행렬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 모양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차원이 늘어나고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고 뭐 레이어가 늘어나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거 막 곱해지면서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는 변수가 뭐랑 곱해지는지를 막 자꾸 헷갈려 하면서 놓치시더라고요. 점점. 결국 딥러닝이 사실 별거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레이어가 늘어나고 어차피 곱해지는 거고 뭐 활성화 함수든지 뭐든지 어차피 편미분 때려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 한 다음에 어쨌든 경사하강법 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원리는 같은데 이게 뭔가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구조를 좀 머릿속에 확실히 좀 뭐랑 뭐가 곱해지는지를 안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x1과 x2를 우리가 뽑았는데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x1과 x2를 하나의 변수로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np.concatenate x1, x2 근데 엑시스라는 것은 행으로 합칠 거냐 열로 합칠 거냐는 건데 우리는 1, 열 방향으로 합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합쳐지냐면 결국에는 이게 두 개의 열이 두 개가 서로 붙어버리는 식으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x를 프린트 해보면은 이 위에 있는 프린트는 잠깐 지우고요. 이 x1과 x2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인데 결국에는 100행 2열 그쵸? 행열이 되는 거죠. 100 곱하기 2행열이라는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고 배열로서는 그쵸 100 곱하기 2 이중 배열, 2차원 배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0 곱하기 2 행렬로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닷 프로덕트, 뭐 내적이라고 하긴 하죠. 우리가 닷 프로덕트 이게 다시 점이고 프로덕트가 곱이니까 점곱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내적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긴 하죠. 그런데 이 닷 프로덕트가 내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이 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라서 뭐 사실 저는 점곱을 사용하고 싶지만 이게 발음이 뭐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냥 내적한다 라고 쓰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적이라기보다도 행렬곱에 가깝긴 하죠. 행렬곱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행렬 A와 B를 곱할 때 이게 C가 나오면은 결국 C의 A행 B의
열 원소는 행열 A의 A행 벡터와 행열 B의 B열 벡터를 내적한 값, 그 내적한 값으로 갖는 행열이 C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행열 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 개 행열 딱딱딱딱 곱해서 더하고 딱딱딱딱 따닥따닥 따닥따닥 이렇게 곱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뭐 행열 A가 뭐 2행 3열짜리 행열이 있고 이거 곱하기 3행 2열짜리 행열이 뭐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2 행열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여기에 원소는 이거 곱해서 더하고 이거 곱해서 더하고 이거 곱해서 더한 거를 여기다 쓰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이 원소는 결국 여기에 1행 벡터와 1열 벡터를 서로 내적한 값이 여기 값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쵸?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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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C행의 A행 B열 원소는 행열 A의 A행 행열 B의 B열 벡터를 내적한 값으로 갖는 것이 행열곱이다. 결국엔 어쨌든 내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행열곱도.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2 곱하기 x1 뭐 여기 말고 여기를 볼까요? 웨이트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플러스 b 요 b 부분은 빼고 보시면은 요 부분이 되게 내적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그냥 다시 말해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이렇게 x1 x2 이렇게 하면은 이게 1 곱하기 1 행렬이 되면서 어때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지금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b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플러스 b.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펼쳐서 쓰는 것보다 얘를 크게 묶어서 그냥 w 숫자 없이 그냥 w 얘를 크게 묶어서 그냥 x 그쵸? 그냥 x 그 다음에 얘를 b값을 어떤 행렬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쵸? 그냥 플러스 b 행렬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길게 안 풀었어도 그냥 w 곱하기 x 더하기 b 이렇게 쉽게 짧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별로 안 짧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변수 개수가 지금 2개라서 그렇지 하나 더 늘어나봐요. w3 여기 x3 이게 뭐 수백 개, 수백만 개, 수십억 개로 늘어나면은 이렇게 딱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쵸? 이래서 행렬곱을 쓰는 거예요. 행렬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 병렬적으로 딱 묶어서 손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행렬곱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그쵸 파라미터 개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변수를 늘어놓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행렬로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겠죠. 행렬 x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x를 세로로 이렇게 길게 쓰고 얘를 이렇게 행벡터로 썼는데 그 반대로 해도 되죠. 뭐 x를 그냥 x1, x2 이렇게 행벡터로 쓰고 행벡터라는 것은 이 행으로 생긴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세로로 이렇게 w1, w2를 써서 자리만 바꿔주면 이번에는 w가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어차피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곱하기 위해서 이 x1과 x2를 이 모양으로 이 길쭉한 모양으로 붙여준 거예요. x1과 x2가 지금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길쭉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x1과 x2에 대한 이 y 값을 100개씩 만들어 줘야겠죠. 총 100개를 만들 건데 실제 y 값이니까 true y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고요. 2x1 플러스 3x2 플러스 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x1, x2 이거를 2.0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게 형변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랜덤 값을 좀 줄 건데 np.random, rand n이에요. 그냥 랜드가 아니고 이거는 아까랑은 다른 랜덤 함수인데 균등 분포에서 뽑는 게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에서 뽑는 함수고요.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겠다. 근데 거기다가 노이즈가 너무 크면은 좀 그러니까 0.1 정도 곱해서 노이즈를 좀 줄여주자. 이렇게 해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한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난 강의에서는 직선 모델이어서 2차원상의 그래프로 잘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풋이 2개라서 3차원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3차원보다는 한번 색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 볼게요. 그래서 plt.figure 해서 피규어 사이즈를 5 곱하기 4인치 정도로 하고요. 스케일러 변수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서 plt.scalar 점을 흩뿌린다는 얘기고요. x1하고 x2를 뿌릴 거고 y 값은 true y 근데 flatten을 해줘야 되거든요. flatten이라는 것은 이제 이중 배열,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딱 줄여주는 함수고요. 이 scalar이라는 함수 인자가 1차원 배열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잠깐 축소시켜 주는 거고요.
우리가 색깔은 좀 알록달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레인보우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투명도는 0.7 정도. 그리고 그래프에 특정 색깔이 어떤 값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컬러바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스케일을 이렇게 해서 라벨은 우리가 y 값에 대한 것 true y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plt.title 제목도 한번 붙여주죠. 우리가 제목은 폰트 에러가 날 수가 있어서 영어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초기 데이터, 이니셜 데이터. 그 다음에 plt 가로축 x라벨, x축의 라벨을 x1이라고 부를 거고 세로축 y축 y 라벨을 x1 여기는 x2 이렇게 부르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plt.show 해서 보시면은 여기 프린트 지울까요? 프린트 지우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x1 값과 x2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2, 한 0 정도에 있는 값 데이터는 보라색, 한 1 정도 값을 갖는 데이터가 찍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D로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게 약간 등고선처럼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한 데이터고요. 한번 3D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3D로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피규어 이렇게 해서 plt.figure 다시 5 곱하기 4인치 정도로 맞춰주고 axis라고 해서 축을 figure add subplot 1행 1열 첫 번째로 구성하겠다라는 얘기고 projection 3D로 보겠다는 거고요. 여기 스케일을 한번 복사해 오죠. 스케일러를 해서 ax.scalar x1, x2 똑같이 복사를 해 올게요. 그 다음 컬러바도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fig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fig.colorbar 그 다음에 제목도 똑같이 한번 해줘 볼까요? 그래서 plt가 아니라 fig.title 타이틀을 이렇게 해볼게요. set title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fig.set x라벨 set y라벨 그 다음에 이제 z라벨까지 있어요. 얘는 3차원이라서 fig.set z라벨 이거는 y 이렇게 해볼까요? true y 그 다음에 .show 해서 한번 봐볼까요? 컨트롤 엔터 여기 에러가 떴는데 여기 타이틀을 fig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한 이 axis를 가지고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은 이 정도의 평면이 나오네요. 그쵸? 좀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대충 이런 느낌의 평면 그쵸? 우리가 노이즈를 섞었기 때문에 약간씩 들쭉날쭉하죠. 평면 위에서 이런 식의 평면의 데이터를 얻었고 이거를 잘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이 W1과 W2 그리고 B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2와 3 그리고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물론 노이즈를 섞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서 여기 잘 보시면은 코드 이렇게 누르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습할 데이터를 만든 거였고요. 이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W 값은 뭐고 바이어스 값은 몇일지 예측을 할 건데요. 처음 예측할 때는 정말 완전히 랜덤으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np.random, rand-n W1과 W2는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뽑아주고요. 바이어스는 하나니까 한 개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rand-n 해서 한 개. 그쵸? 이렇게 완전 랜덤으로 뽑은 W와 B는 당연히 완전 엉망이겠죠? 우리가 가져온 이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는 값이 처음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차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한번 Y를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Y를 예측한다. 그래서 프레드. 근데 초기 예측 값이다. init.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주고요. 그래서 X에다가 아까 우리가 말한 다 프로덕트를 할 건데 W를 다 프로덕트 할 거예요. 이 W가 지금 아까 그림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있는 상태고 x가 이렇게 가로로 있는 상태라서 x.w 하면 이게 곱해지면서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b만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b 이렇게 하면은 초기 랜덤하게 예측한 a와 b 값을 이용한 y 값인 거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이 위에 거 한번 복사해가지고 이 초기에 우리가 예측한 이 값은 얼마나 잘 예측이 됐을까? 당연히 엉망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이니셜 데이터가 아니라 이니셜 모델 여기는 true y 값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y 프레드 이닛을 넣어주고요. 여기도 y 프레드 이닛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모델과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3D로 나와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다시 주석 처리를 하고 아까 2D로 봤던 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세요. 완전 다르죠? 그쵸? 이런 데이터여야 하는데 우리가 예측한 거는 이런 데이터다 라는 거니까 지금 뭐 모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경사하관법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점차 조정하면서 모델을 개선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이 W와 B를 조금씩 값을 조절해 가면서 이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거로 넘어가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얘와 얘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뭘 얼만큼 조절할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한 값과 초기 예측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 즉 오차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차는 에러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y프레드 인인 우리가 예측한 값과 true y, 실제 true y 어디 있어요? 이 실제 true y를 서로 빼준 값이 오차겠죠, 당연히. 그런데 보시면 이 true y랑 y프레드 init이랑 좀 구조가 다르거든요. 이 true y는 지금 행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가 x1도 2차원 배열이었잖아요. 2차원 배열에 그냥 상수배하고 2차원 배열에 상수배하고 두 개를 더하고 그냥 상수를 더해서 또 상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true y도 2차원 배열, 결국 백행 1열짜리 2차원 배열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y프레드 init은 어떻게 됐어요? x에다가 w를 닷 프로덕트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아까 그림판으로 봐보면은 이 닷 프로덕트 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게 여기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다른 x1, x2가 있었다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게 여기로 들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총 100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x1, x2에 대한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100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얘가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지가 않고 이 닷프로덕트 연산은 그냥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콤마로 나열만 되는 1차원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b 하니까 배열의 원소마다 플러스 b가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y프레드 init은 그냥 원소가 100개인 1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빼줄 수가 없고요. 얘를 백행 1열짜리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reshape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백행 1열, 그쵸? 백행 1열짜리 모양으로 리쉐이핑을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에러를 또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러라는 것은 어쨌든 오차라는 것은 양수가 있을 수가 있고 음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에러 스퀘어드. 왜냐면 이 값들이 기존 값들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도 있고 큰 값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 빨간색은 되게 큰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로는 연두색 되게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작은 값인데 여기선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측에서 true를 빼면은 양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실제로는 되게 큰 값인데 여기서는 값이 작아졌어요. 그쵸?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들이 항상 양수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음수 값도 있기 때문에 이 오차들의 크기를 나중에 다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 되면서 막 이게 오차가 좀 상쇄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차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를 알아야 얼마나 많이 W와 B를 조절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것들도 좀 절대값으로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제곱해서 좀 절대값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죠. 왜냐면은 에러를 제곱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평균을 구하기 전에 일단 이건 MS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오차를 제곱한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표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df 체크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서 x1도 한번 봐보고요. x2도 봐보고 실제 y값 y 리얼이라고 하고 우리가 true y를 가져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1차원 배열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flatten이라고 해서 차원을 축소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 y프레드 이렇게 해서 y프레드 값, y프레드 init 해서 .flatten 그 다음에 에러 값도 볼까요? error.flat 그 다음에 error squared 값도 보죠. error squared.flat 그 다음에 print 근데 100개나 되니까 다 보기엔 좀 그렇고 맨 처음에서 한 20개 정도만 봐보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지금 에러가 났는데 여기 x1과 x2도 아까 우리가 백행 1열 이중 배열이었으니까 플래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플래튼을 까먹었네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x1과 x2에 대해서 실제 값은 이건데 우리가 예측한 값은 이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만큼이고 그거를 제곱한 값이 이만큼이다. 그럼 이게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쭈루룩 있다는 거고 20개만 봤는데 그냥 다 보죠. 어차피 100개라고 해서 뭐 많진 않으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생략돼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이 100개를 평균을 내줄 건데 평균이란 건 결국 이거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mean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공해준 함수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min이란 함수 안에다가 여기 에러 스퀘어드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평균값을 구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print min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해서 min 값을 보면은 14.84 정도의 값이 나온다. 평균으로.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음 코드 블록으로 가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다 했어요. 편미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오차 값이, 이 평균 제곱 오차 값이 14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처음에 예측한 W와 B 값을 조절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값을 구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d, min,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 표현인데 dy, dx 이런 거 들어보셨죠? dy, dx. 그런 표현처럼 이 min이라는 함수를 뭐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또 이 min이라는 함수는 이 b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이 기울기 값이잖아요. 미분은 순간 기울기니까, 그쵸?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고,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그림판으로 막 다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w에다가 이거를 뭐 dyd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dw라고 부를게요. 얘를 그냥 db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w에다가 빼줘야 돼요. 이 dw 값을. 그쵸?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학습률을 곱했었잖아요. 러닝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쵸? b 값도 마찬가지로 빼줘야 되는데 곱하기 러닝 레이트로 이렇게 빼줬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dw와 db, 다시 말해 dmin, db 값을 구할 때 편미분을 지난 시간에 정확히는 안 다뤘기 때문에 한번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여기 자꾸 d라고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용어를 이런 식으로 써보죠. 이런 식으로 del msc over del w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것도 del msc over del b 뭐 똑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msc라는 게 원래 뭐였어요? 그쵸? 평균 제곱 오차, 결국에는 시그마, 이 에러 스퀘어드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눈 거? 그쵸? 그냥 n분의 1 한 거, 100분의 1 한 거잖아요. n빵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평균이잖아요. 다 더하고 n으로 나눈 거. 이 에러 스퀘어드가 에러의 제곱이고, 에러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쵸? 이 y프레드 이닛에서 true y를 뺀 거. 여기서 이 수식 같은 건 좀 없애고 어쨌든 y프레드 이닛에서 true y를 뺀 다음에 제곱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눈 게 ms이잖아요. 그런데 이 true y라는 건 어차피 상수거든요. 어차피 숫자 값들이에요. 보면은 뭐 이렇게 3, 70, 50 이렇게 우리가 그냥 100개의 숫자 값을 그냥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true y는 어차피 상수고요. 이 y프레드 이닛을 보면은 y프레드 이닛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위해서 봐볼까요? 이 y프레드 이닛은 뭐예요? 위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y프레드 이닛은 x 닷 프로덕트 w 플러스 b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좀 다시 써보면은 수학적으로 좀 써보면은 그냥 w 곱하기 x 플러스 b거든요. 그쵸? 이제 이거는 이제 행렬 곱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이 ms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인데 걔를 이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이 괄호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곱부터 앞으로 뚝 떨어져야죠. 우리가 2차를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2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2가 곱해지잖아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은 요거 자체도 미분해줘야죠. 속미분이라고 하죠. 속미분.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f의 g x를 미분하면은 얘를 프라임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f 프라임 g x 한 다음에 곱하기 이 속에 있는 거 g 프라임 x도 한번 또 미분을 해서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그랬기 때문에 요만큼이 지금 f인 거고 그 안에 있는 gx가 요건 거잖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거를 미분으로 이렇게 해줘서 2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안에 있는 gx 이걸 또 한 번 더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죠. 그거를 곱해줘야죠. 이거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x잖아요. w 앞에 들어간 개수만 남고 이게 1차니까 1차는 상수항이 되면서 x가 곱해지죠. 그쵸? 여기 뒤에는 어차피 다 숫자니까 날아가 버리고 w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b도 숫자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w 앞에 이 x도 숫자인데 1차식은 그쵸? 상수항은 다 날아가고 자기 문자 앞에 있는 요것만 딱 남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dw 값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b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면 이제 요거를 해보면 이제 다시 ms가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일단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b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일단 뚝 떨어지고 그쵸? 이렇게 2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속미분. 근데 이번에는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숫자 취급이죠. b가 문자니까. 그럼 b 앞엔 아무것도 곱해진 게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1 이렇게 되면서 아무것도 곱해지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지금 db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로서 구현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국에 W라는 것은 여기 2 곱하기 그다음에 n분의 시그마는 평균이거든요. 그쵸? 더 더한 걸 n으로 나눈 건 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mean 이렇게 쓰고요. 그쵸? 그럼 n분의 시그마까지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평균이냐? 요 안에 들어간 거, 그쵸? wx 플러스 b. wx 플러스 b는 y 프레드 이닛이었으니까 y 프레드 이닛 마이너스 true y 곱하기 또 뭐예요? 곱하기는 괄호 쳐줘야 되겠죠? 그 전체에 곱하기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크기가 좀 안 맞으니까 지금 차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플래튼 해주고요. 이거 플래튼 그 다음에 이것도 차원이 안 맞아서 리쉐이프 해줘야 돼요. 곱할 때 이거 쉐입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100행 1열짜리 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를 100개를 뽑았으니까 100행이라는 걸 알지만 이거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서 이 n을 뭐 200개 뽑았으면 이거 계속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이 값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입력해버리면은 여기 남아있는 데이터 개수대로 얘가 행을 알아서 인식해서 100행 1열짜리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지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100행 1열짜리로 만들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이너스 1 해버리면 돼요. 리쉐이프 함수 원래 특징 자체가 이 앞에를 마이너스 1로 쓰면은 지 알아서 그 남은 원소를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100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각 행마다 평균을 계산해줘야 되니까 xis 0 해주고요. 여기 np가 빠졌죠. np.min.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리쉐입을 해서 x까지 곱하면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와요? 그쵸? 100 곱하기 2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행에 대해서 각 열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xis를 0으로 준 거거든요. xis를 안 주면 그러니까 100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w1과 w2에 대해서 각각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xis를 없애버리면 이 200개의 원소에 대한 그냥 평균을 구해버리게 되어버려가지고요. 이 xis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dw를 프린트 해보시면은 컨트롤 엔터 하면은 여기 아까 민 값을 잠깐 제외하고 그 w1과 w2에 대한 각각의 dw 값들이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db도 똑같이 해볼까요? 2 곱하기 np.min 뭐 다 똑같은데 곱하기 x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복사한 다음에 2 곱하기 x 요것만 딱 이렇게 빼서 한번 db를 출력을 해볼까요? 그쵸? b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마이너스 7.49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w와 b에다가 실제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 러닝 레이트라는 값을 몇 정도로 할까요? 0.1 정도로 해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업데이트 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다시 그려보죠. 이 업데이트 해준 값을 기준으로 이 y 프레드 이닛을 다시 계산해주고요. 위로 올라가서 요거를 복사해 오죠.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준 값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어때요? 좀 달라졌죠? 아까는 이쪽이 좀 노란색이 있었는데 이쪽이 좀 빨개졌죠. 이쪽이 빨개졌다는 거는 지금 원래 원본이 이쪽으로 갈수록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조금 회전했죠. 뭔가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크린샷 떠가지고 한번 보면은 여기 그림판에서 이거 맨 처음에 원본 데이터가 이거고 지금 이게 아까 초기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밑에 우리가 한번 학습시키고 난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조금 90도밖에 안 되네.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회전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 방향으로 조금 회전한 느낌이 있죠. 얘가 조금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쪽까지 빨간색이 왔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몇백 번 반복을 하면은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이 처음 함수랑 점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반복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사하강법 해가지고 한번 반복을 해줘 볼까요? 우리가 epoch를 한 200번 반복을 해보죠. 그리고 각각 진행할 때마다 오차가 얼마나 줄어드나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오차들을 한번 히스토리 관리를 해볼까요? 로스 히스토리, 배열 로스 관리를 해보고요. 이 위에서 우리가 한 짓을 똑같이 그냥 포문으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epoch range 해서 epoch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 안에서 그냥 반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측값, 이를 예측한 값은 그냥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이 w와 b 값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다 프로덕트해서 곱해준 값을 예측값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오차가 몇이냐? 오차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np.min 해서 평균을 구해주는데 어떻게 평균을 구하냐? 우리가 예측한 값 y 프레드와 y 플래튼 이거를 제곱한 거, 그쵸? 평균 제곱 오차
그래서 이 오차 값을 기존 로스 히스토리에다가 좀 어펜드 해주고요. 어펜드라는 건 밀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오차 히스토리 관리를 위해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WDB를 똑같이 구해 볼 거거든요. 여기 DWDB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포문 안에서 아까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DB 여기는 y프레드라는 것을 썼죠. y프레드 그래서 똑같이 위에서 W와 B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죠. DW와 DB를 러닝 레이트로 곱해서 이거를 빼준다. 이걸 왜 빼주는 건지는 제가 1강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할 건데 계속 찍을 순 없으니까 한 20번마다 한 번씩 그래프를 찍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차가 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때마다 그래프를 한 번씩 찍어서 보여주겠다 라는 거고요. 일단 프린트해서 좀 지금 회차가 몇인지도 한번 좀 보죠. 에포크 이렇게 에포크는 포크값 지금의 회차 콤마 지금의 로스값 로스라는 것은 뭐 오차라는 말인데 로스 뭐 6자리 정도까지만 보고요. 또 한번 볼까요? 웨이트 첫 번째 웨이트와 두 번째 웨이트 첫 번째 웨이트는 얘도 한 네 번째 자리까지만 보고 소수 좀 아래 두 번째 웨이트도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만 한번 봐보고요. B값도 볼까요? 바이어스도 .4f 피규어랑 뭐 엑시스를 D 서브 플롯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차 히스토리도 볼 거고 그래프도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봐야 되니까 1행 2열로 해가지고 피규어 사이즈를 여기서 1행 2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날 때 이 그래프 창을 1행 2열로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뭐 표현하고 이쪽에는 뭘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가로를 좀 넓게 곱하기 4인치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예측 값을 확인하는 거니까 미드 이렇게 해주고 똑같아요. 근데 x 닷 프로덕트 w 더하기 b 그 다음에 스케럴 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점들을 흩뿌려 줄 건데 axis 0에서 스케럴 첫 번째 그래프에는 이런 점들을 찍어 볼 거고요. 뭐 x1, x2, 그 다음에 결과값, y프레드, 미드 아까 했던 대로 계속 레인보우 이렇게 투명도는 0.7 복사 좀 해볼까요? 피규어 컬러바도 좀 추가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케럴 미드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x를 엑시스 0으로 해주고 라벨은 우리가 예측한 y프레드 값인데 회차는 에포크 해서 회차 값을 우리가 변수로 넣어주죠. 여기다가 F를 붙여야 이 수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엑시스 0에다가는 set 타이틀 이렇게 한 다음에 제목을 몇 회차인지 또 오차는 몇이었는지 아예 그래프에다가 제목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loss.4f 다음에 axis.set x라벨 x1, axis.set y라벨 x2 이렇게 해서 그래프 하나 다 그렸고 이제 하나 더 그릴 건데요. axis 1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엑시스가 0과 1로 나눠져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axis.plot range 이게 약간 이 오차가 계속 어떻게 줄어드나 이걸 볼 거기 때문에 에포크 플러스 1 한 다음에 로스 히스토리에 대한 히스토리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히스토리 마이컬은 그냥 5 이렇게 해주고 컬러는 블루 다음에 이거랑 거의 똑같이 다 1로 바꿔주고 제목은 로스 히스토리 X 라벨은 우리가 여기서 에포크로 하고요. Y 라벨은 이 평균 제곱 오차의 로스다 그렇게 한 다음에 axis1.true 그리드 이렇게 하고 plt.title layout plt.show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보여줘 볼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학습이 돼가는 게 보이죠? 로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엔 로스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 점점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죠? 그쵸? 이렇게 빨간색이 이쪽으로 왔죠? 그럼 로스가 이만큼 20번마다 찍기로 했으니까 20번이 쫘라라락 20번을 반복하면서 오차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20번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그 다음 20번 이만큼이 20번이에요. 갈수록 그 줄어드는 폭이 좀 작긴 한데 계속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쵸? 이렇게 처음에 되게 많이 줄어들고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죠. 그쵸?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거의 처음하고 똑같아 보이죠? 이 빨간색이 이쪽 대각선에 있고 요 보라색이 이쪽에 있고 연두색이 이쪽에 있고 그쵸? 아까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모델이 딱 이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거의 똑같죠? 그쵸?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중 변수를 가지는 평면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긴 강의였을 텐데 여기까지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어렵고 좀 더 흥미로운 내용, 뭐 이제 레이어도 더 많이 해봐야죠.
활성화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다뤄보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채널 소튜브였고요. 여러분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